안녕하십니까. 찰폐술 경영지도사입니다. 오늘은 멋지게 거절하는 법, 훌륭하게 들어주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지게 거절하는 법, 훌륭하게 들어주는 법. 상사가 업무 범위 밖의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할 경우 흔쾌히 들어주는 법과 멋지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보자. 이런 부탁은 특히 같은 부서의 상사가 자주 하는데, 업무차 외출하려는 부하 직원을 불러 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며 돌아오는 길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달라고 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그 부탁이 자신의 일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일단 일을 앞세워 확실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기본적으로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이 거절해도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만약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면 자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또한 상대가 나에 대해 불만을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움을 줄 방법을 택해야 한다. 이 같은 생각을 말로 표현해서 상대에게 전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화법을 활용할 수 있다. 즉,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서 시간을 내기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또 오늘은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고 내일 오후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거절의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면은 상대방도 회사 업무가 먼저라는 걸 알기에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좀 확실하게 우리가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훌륭하게 이렇게 거절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도움을 줄 때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범위를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한다. 이 부분은 좀 어렵지만 여기서부터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한다든지, 괜찮다면은 이 부분만이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답을 미루는 방법도 있다. 즉, 지금 곧바로 대답할 수 없으니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한다든지, 당장은 약속할 수 없으니 일정을 조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입니다. 만약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을 줄 형편이 아니거나 굳이 시간을 내어 도와줄 생각이 없다면 확실한 표현으로 거절해야 한다. 도움을 줄 수 없는 형편임을 분명하게 피력하면 상대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속내를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표현하자. 이것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법이다. 즉, 요즘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조금 빨리 퇴근해서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안 되고 다음에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다든지, 밀린 업무가 너무 많아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간이 좀 날 것 같으니 그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입장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면 당연히 일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도망치고 싶어지는 상황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어떤 형태의 내용으로는 기분 좋게 거절하는 방법, 기분 좋게 거절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절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만큼 거절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요령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평소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선 자신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기에 거절을 할 때는 자신의 속내를 언어로 에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하지만 타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등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신경 쓰고 자기 마음보다 상대방의 상황을 우선으로 한다. 그런 와중에 온갖 종류의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거절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절의 요령은 경험을 통해 숙달된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거절에 익숙해지면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요령껏 거절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그러니 거절의 화법을 평생 사용할 기술로 익히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기 바란다. 우리가 거절을 하거나 부탁을 들어줄 때는 거절이냐 승낙이냐의 두 가지 흑백 논리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사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거절하는 방법도 흑과 백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그레이 존, 다시 말하면 회색 지대를 택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일과가 끝나면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는 얘기를 들었다. 이때 타자 중심적인 사람은 함께 술 마시러 가면은 그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동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릿속으로 이런 결론으로 치닫게 된다. 상사하고 계속 같이 있다 보면은 피곤하고 힘들 텐데 그렇지만 거절하면 버릇없다고 욕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억지로 어울리다 보면은 술자리가 즐거울 리가 없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급기야 도망치고 싶어지는 상황에 몰리게 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상대와 어울리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얼마쯤 거리를 두는 행동이 나온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 참석했다가도 없는 구실을 억지로 만들어서 얼른 빠져나오는 시기다. 그러면은 감정적으로 지칠 대로 지치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악화되는 방향으로 치닫게 될지 모르니 애초에 당당하게 거절하는 것만은 못하다. 또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을 때는 단지 그 생각만이 온통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 외에 또 무엇이 있을지를 살펴보고 누군가 업무적으로 도움을 청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서 생각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 즉, 도와주고 싶다, 협력하고 싶다는 마음, 또 나도 그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의 일보다 나 자신의 일을 우선으로 하고 싶은 마음, 또 시간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절하고 싶은 마음 말고도 갖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들을 토대로 말로 표현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거절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업무상의 용무로 외출하려고 하는데 선배가 갑자기 멈춰 세우더니 어떤 서류를 당장 갖다 달라고 한다. 이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최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즉, 지금 급한 용무가 있어서 외출을 해야 하는데 2시간 후에 돌아오니 그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다든지, 급한 용무로 외출 중인데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안 될까요? 제가 A에게 시간이 있는지 알아봐 드릴까요? 하는 등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는 거절하고 있지만 동시에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어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더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보다 내 마음이 편해진다.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을 억지로 감추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감정의 언어화가 가져온 이득이다. 자기중심 화법의 기본은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빙빙 돌려 말하거나 겉으로는 승낙을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가 아니라 정중하지만 직접적인 표현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다. 거절하는 것도 부탁의 일종이라는 사이토 시게타 박사의 말이 납득이 되는 대목이다. 여기까지입니다.